네, 안녕하세요. 리트라이드입니다. 자, 앞선 동영상에 의해서 이번 동영상은 2025학년도 부산대학교 정시 전형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선 두 개의 동영상에서 이제 전반적인 2025학년도 관련된 주요 사항들 그리고 수시 전형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고 특히 이제 조금 곁들여서 지금 의대 정원 증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봤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원들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하면서 의대 관련된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뭐 관심 있는 수험생들만 의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마지막 편에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시전형 관련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전형, 즉 일반 전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이원화해서 이제 큰 틀은 그렇게 이원화해서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실기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별도로 있다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원 자격에는 뭐 큰 제한 요건은 없고, 일단 대학 수학력 시험 필수 응시 영역 참 복잡합니다. 솔직히 모집 단위별로 이제 응시 영역이 좀 달라서 워낙 이제 큰 거점 국립대학이다 보니 학교도 많고 그다음에 캠퍼스도 뭐 부산 캠퍼스, 양산 캠퍼스, 밀양 캠퍼스 이렇게 존재하는 데들도 좀 많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전형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좀 명확하다면 사실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 학과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정 과목 자체가 거의 없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인문사회가 다 그렇고 뭐 생명자원과학대학 해당 모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밑에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 공과대학 이제 뭐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원 과목에 그 응시 과목에 큰 제한은 없다. 자, 근데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집 단위별로 좀 다릅니다. 달라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여기 모집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설명드릴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첫 번째 해당되는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도 지정 과목이 있죠. 미적과 기하중 택일, 특히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자, 이제 메디컬, 그러니까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과 기하중 택일을 해야 되고 탐구도 과학 탐구만 지정을 해놨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여기 두 번째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한 응시 과목, 지정 과목이 없다. 그런데 탐구는 과학 탐구를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예술대학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와 마찬가지로 지정 과목 거의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술체육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정 과목 없이 응시할 수 있는데 특히 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수학 자체는 지금 응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전형 방법은 일단 2025학년도에 좀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맨 첫 번째 동영상에서. 그래서 일반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정시전형이니까 수능 100%로 가는 게 맞는데 의예과하고 치의학 전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 100%였던 것이 2025학년도에 수능 80%와 학업 역량 평가 20%를 반영을 해서 일괄 합산으로 해가지고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부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평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주의 표시의 맨 하단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노력 및 적절성 평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수시 전형 첫 번째 파트에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만 좀 다시 한번 더 재탕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자, 뭐를 이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학업 역량
몇 퍼센트라고 그랬었죠? 우리 수시할 때 13% 반영한다고 했죠? 그리고 진로 역량. 네, 요거 7% 반영한다. 근데 이제 세특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제 제외가 됐었다. 세특 내용까지는 이제 반영을 안 하고, 그래서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자, 교과 이수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교과 위계성. 그러니까 어떤 교과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 위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학년 때는 수학을 배우고,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 1학년 때 수학을 배우고 2학년 때 수1, 수2를 배우고 그다음에 뭐 미적, 기하, 확통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데 이걸 뭐 순차적으로 이제 제대로 이수를 했는지 그런 위계성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 네, 요걸 이제 좀 살펴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찝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교과 이수 노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주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그 내신 등급 안 나오는 과목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주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학업 역량 평가를 반영하는 학과가 이제 의학과하고 치의학 전문 대학원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경우의 수를 생각할 필요 없이 예를 들면 뭐 생명이나 그러니까 뭐 화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제대로 이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이거 투 과목들. 네, 이 투 과목들을 이제 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교양이나 또 다른 진로 선택 과목들 중에 뭐 이제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을 한다. 그리고 아마 이제 문과 과목에서 생윤 정도,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들 정도까지는 아마 이제 좀 연계 과목으로 파악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그 부산대학교가 예고한 거에는 2026학년도, 그러니까 요번 올해 고3 말고요. 이제 내년에 고3 올라오는 수험생들한테 적용을 하는 입학 전형에서는 아예 지정 과목 같은 경우를 그냥 딱 고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좀 더 명확하겠지만 지금 대략 이제 다른 학교들과 좀 비슷한 경향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런 과목들 정도는 최소한 수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취도 같은 경우 당연히 A 성취도가 나와야지 이제 좀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반영 비율이 수능 100%도 있고 수능 80과 학업 역량 평가 20%를 합산하는 그런 모집 단위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실기 반영 비중이 40%, 그리고 수능 60%, 그다음에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선발 방법을 한번 보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인문사회 자연계열,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과는 수능 성적 당연히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는데,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 중에서도 의예과 치의학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과 학업 역량 평가 성적을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학업 역량 평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이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네, 어느 정도 될지는 이제 추후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수능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자, 지역 인재 전형이고요. 자,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모집 단위가 대체로 이제 좀 정해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메디컬 계열로 좀 정해져 있고 지역 인재이다 보니 모든 학생이 다 지원할 수는 없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수학 능력 시험 필수 응시 영역은 앞선 그 전형하고 동일하게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과 기하 중 택일, 그리고 탐구는 과학 탐구만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간호대학, 그러니까 간호학과하고 약학부는 그냥 100%인데, 네, 의예과하고 치의학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80과 학업 능력과 20으로 일반 수능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네, 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이렇게 의예과하고 치의학 전문대학원만 네, 수능 80%와 학업 역량 평가 20% 합산해서 네,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시 모집 이제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러니까 교과별로 이제 반영 비중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이제 또 모집 단위별로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 이제 인문사회 대부분의 학과는 이제 각각의 반영 비중을 놓고 보면 자, 국어 300, 그러니까 전체 총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국어 300, 그다음에 수학, 미적인 또는 기하, 확률 같은 게 그러니까 인문사회 쪽은 이제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자, 수학 250, 그다음에 영어 200, 그다음에 탐구 250입니다. 그러니까 30%, 25%, 20%, 25%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일단 국어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다른 대학들 이제 그 정시 전형하고 좀 뭐 비슷합니다. 비중만 놓고 보면요. 자, 그리고 자, 일반 자연 여기 모집 단위별로 네, 모집 단위별로 또 다른데 네, 첫 번째 모집 단위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다고 간주하고 좀 가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이제 학과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간호대학도 있지만 약학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의학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첫 번째 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정 과목도 있고 수학 같은 경우 지정 과목이 있죠. 그래서 국어 200, 자 수학이 300으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탐구도 과탐이 지정이 됐었는데 역시 과탐이 가장 비중이 높죠. 그래서 수학하고 과탐 비중이 좀 높은 모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총점이 어쨌든 800점으로 이제 좀 다른데, 의과대학하고 치의학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수학과 과탐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탐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사실 위에 있는 그 약학대학이나 한의학하고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이것도 30%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20%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영어도 20%, 그 다음에 과탐이 30%. 네. 그러니까 환산 총점이 좀 달라서 그렇지 반영 비중은 동일하다. 그래서 수학과 과탐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수학과 과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열 자체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총점 자체가 좀 다를 뿐이고 지정 과목이 있냐 없냐가 좀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수학하고 탐구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학하고 과탐에서 의미 있는 점수가 좀 나와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이제 뭐 특색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밑에 참고표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체능계 같은 경우에는 자, 국어하고 탐구 뭐 이제 보통 예체능계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사탐을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국어하고 탐구 비중이 좀 높다. 요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자,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인데, 자, 우선,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 자, 이제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영어 영역 같은 경우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이제 환산 점수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다른 대학들하고 좀 다르게 또 모집 단위별로 또 점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문 자연단 같은 경우에는 1등급하고 2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가, 네, 요렇게 2점, 그리고 3점, 그리고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등급 밑으로는 계속해서 5점씩 이렇게 감점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6에서 7등급 같은 경우는 아예 15점 감점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영어 6, 7등급 나오는 수험생들이 네, 부산대학교 지원하기는 뭐 지원하는 경우도 거의 없겠지만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점 요인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대랑 그다음에 치의학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네, 총점 자체가 달랐었기 때문에 환산 총점이 달랐었기 때문에 네, 반영 점수들도 이제 조금 다르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입결 자체가 높은 학과들이기 때문에 네, 영어 3등급 밑은 실제로 이제 뭐 지원 자체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2등급도 사실은 힘들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요 환산 점수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모집 단위, 모든 모집 단위가 다 동일하게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10점을 부여해서 만점 처리를 해준다는 거고, 그 4등급 밑에 5등급부터 이제 감점을 이제 적용을 한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실기 종목이 다음 파트에 이제 나오는데 제가 실기 관련된 부분은 따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요. 실기 종목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직접 이제 그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디오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 관련된 요강 자료를, 입학 요강 자료를 좀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 와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기 종목이 그 모집 단위별로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부분들 한번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만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요 정도로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자, 앞선 수시 전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예과 증원과 관련해서 몇 명 정도가 이제 늘어날까? 그냥 단순 수치 계산만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 증원 제가 수시 전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부산대가 예정하고 있었던 총 모집 인원은 125명이었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200명으로 증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75명이 증가했다. 이 75명은 비율로 환산하자면 60%가 증가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뭐 수시 전형에서 이제 좀 별도로 살펴봤고, 자, 우리는 지금 이 파트에서는 정시 전형과 관련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상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수치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모집하는 경우가 의예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모집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수능 일반 전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능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이원화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로 100%다 모집을 했었지만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도 모집을 하고 지역 인재에서도 나누어서 모집을 했었죠. 그래서 총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기존 안을 한번 살펴보면 수능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은 25명이었습니다. 25명.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은 20명. 그래서 비율로는 대략 한 지역 인재가 한 44%,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한 56%, 이 정도로 이제 모집한다라고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과연 증원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인원이, 증원 예상 인원이 이제 얼마 정도 증가를 할까? 뭐 이거는 사실 지금 뭐 그냥 단순히 예측만 해보는 거지 이 인원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는 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수시 전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가 증가를 했으니까 각 전형별로 60%씩 늘려서 최종 인원을 한번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25명에서 지금 60%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대략 총 몇 명이 증가하는 거죠? 25명에서 60%가 증가하면 한 15명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명이 플러스가 되면 최종적으로 한 40명 정도를 뽑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 계산입니다. 60%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40명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60%가 증가를 하면 플러스 12명이 증가가 되는 거니까 최종 인원은 32명 정도가 단순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산 인원을 계산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기존에 선발하려고 했었던 정시 전형 인원은 총 45명이었는데, 만약에 증원된 인원들을 60% 증원 인원을 감안한다면 72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수치로 계산했을 때요. 물론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갈지 또 다른 전형을 더 설치해서 가지고 갈지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는 부산대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내용들을 살펴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전체 모집 규모가 지금 총 27명이 증원이 되는 거니까 네,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수능 일반 전형으로 모집하려고 했었던 인원들이 25명이었는데 뭐 전체 60%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27명이 증가하면 일반 전형 인원분보다도 많은 인원이 증가하는 거니까 네,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지역 인재 쪽에 인원을 더 많이 배정을 할지 어떨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너무 많이 증원이 돼서 이게 실제로 진짜 이렇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인원 증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의예과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네 어쨌든 뭐 그 부분들이 입결에도 네,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학교들 이제 요즘에 대충 이제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고등학교 처음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봤을 때 한 전교 1등에서 한 250명 정도 한 학년에 한 250명 정도 인원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학교급들 단위에는 한 1등부터 한 20등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신으로 따지면 상위 10% 정도까지는 너도 나도 다 의대 가겠다고 이렇게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대치가 정말 충족이 될지 어떨지는 네, 최종적인 확정 요강을 보고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부산대 정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의예과 증원과 관련된 배정 인원도 각각 전형별로 어떻게 될지 한번 단순 수치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최종적인 확정 요강이 나올 때까지 이제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대략 이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이제 남은 것 같은데, 네, 그 한 달 반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제 좀 그때 돼서야 이제 좀 알겠죠. 아, 참 입시 이렇게 인원들이 지금 확정이 안 되니까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 나올지 한번 끝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네. 어쨌든 그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대가 아니어도 우리 부산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모두에게 2025학년도 꼭 좋은 성과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